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교통사고에 주의하시며 낙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가 반기문도 만났는데요. 이연줄 마련하다가 국민의힘에 들키자 실패했고, 또 오세훈은 안철수와 서로 만나려다가 역시 안철수가 오세훈한테 못 만나겠다 통보를 했고, 그죠?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 씨가 강한 그립을 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오세훈한테 일가를 하니까 둘 다 뜬금없이 그냥 뻥 쪄가지고 안 만난 겁니다. 또 박찬정도 나와서 안철수와 또는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찬종이가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죠. 요새 젊은이들은 박찬종에 대해서 잘 모르죠. 과거에 그 박찬종이가 무균질 우유라 그래가지고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박찬종이의 직설직격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쉽게 말해서 이해창이하고 대립각을 세운 게 박찬종인데요. 박찬종이가 과거에 조순이하고 박찬종이하고 또 한 명이 그 여권 출신의 그 국무총리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건대에 가서 막 밀가루를 뒤집어 쓴 정 무슨 총리인데 그 세 명하고 서울시장을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박찬종이는 소속이었어요. 무소속. 그리고 서울시장을 2개월 남겨놓고는 박찬종이가 타의 추정을 풀할 정도로 37, 8%까지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달렸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3위를 했더라. 2달 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장 2달 전. 박찬종이는 요새 이제 그 안철수와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이 지금 말썽이 많죠. 말썽이 많으니까 단일화를 무조건 하지 않으면 필패한다. DJP 연합이 박찬종이가 하는 말은 DJ하고 JP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조순인을 내보냈고 거기서 자기는 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김종인 대표도 역시 그 3차 대결에서 조순이가 이겼다는 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하는 건 지금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 더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엄청 바뀌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대와 세대와 정치 콘텐츠가 다 바뀌어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박찬종이가 아직도 나이가 80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지금 80 전후일 거예요.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 현 시대 상황이나 현재 정치권에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입니다. 박찬종 씨나 반기문 씨나. 반기문 씨는 솔직히 거론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반기문을 찾아뵀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철수를 과거에 바미당 쪽에서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 탈당파가 안철수 쪽으로 합작을 해서 안철수 합작하기 전에 반기문을 대권으로 밀려다가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3개월 전에 들어왔죠. 대권 3개월 전에 아주 개쪽이 났었죠. 그죠? 공무원 출신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검증에서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없어요. 내력이 없단 말이죠. 공무원 출신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황교안이하고 이낙연이는 2년 전, 2년 전에 제가 1년 반 됐으니까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공무원의 해바라기성 충성심 또는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또는 파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출신들은 그 이낙연을 지금 보시면은 이낙연이가 말만 했다 하면은 헛소리가 되고 헛발질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낙연이도 그냥 전라치사만 했으면 됐어. 국무총리감이 아니야.
그리고 이 박찬종이 말을 옮기기 전에 진중권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 한 표는 금태섭한테 주겠다 하고 금태섭을 지지를 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금태섭의 뭐 선거 전략을 짜거나 금태섭이 하는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대담 등을 통해서 금태섭에 협력할 것이다 하고 오늘 신문에 나오죠. 어제 신문에 1월 12일 날.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냐? 안철수는 진중권이한테도 공을 많이 들였죠. 진중권은 자기가 진보 좌파라 그래요. 진중권이는 자기는 진보 좌파다. 보수가 될 수도 없고, 단지 문재인의 상식과 양식과 합리와, 철학을 갖다가 민주주의를 말살함으로 문재인을 쳐야 한다고 진중권이가 진보 개혁 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철수가 진중권이를 2번이나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고 진중권이한테 손짓을 했죠. 그런데 진중권이마저도 안철수를 떠나고 금태섭을 지지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랬죠. 안철수가 만나야 될 사람은 홍준표나 이현주나 김동길 교수가 아니라 금태섭이나 김근식이나 유승민이나 그때 내가 진중권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계획이나 중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철수의 깜냥을 알고 다 버리고 있어요. 김근식이나 금태섭이가. 진중권마저도 이제 안철수한테 질려버린 거죠. 2번이나 찾아가서 진중권이가 그렇게 가가지고 편들어주는 애가 아니에요. 진중권이 얘도 외골수죠. 진보 좌파. 국민의힘한테도 직설 직격을 날렸죠. 국민의힘이 계획을 해야 되고 프레임에 벗어나야 되며 진보 프레임을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빨갱이 공산당 반공 프레임을 버려야지 국민의힘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거죠. 저 진중권 안 좋아해요. 정치 비평을 하니까 진중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씨가 확실하게 지금 그립을 잡고 안철수를 전단하고 있죠. 나중에 단일화가 되든 말든 지금은 안철수하고 국민의힘하고 연계성을 끊어내는 게 맞아요. 그거 뭐 지금 요새 한 일주일 사이에 이런 방송을 수도 없이 했죠. 안철수 끊어내는 게 맞아요. 보수, 합리적 보수, 이성적인 보수, 계획적인 보수가 중심으로 중도 진영을 하고 진보층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그게 김종인 씨 생각이에요. 김종인 씨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작년부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 김종인 씨는 확실히 더 이상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당에 명령을 내렸고 오세훈이가 지금 이상한 스텝이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오세훈이가 나 요번에 물직에 대단히 실망했어요. 오세훈이에 대해서. 물론 나경원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나경원이가 김종인 씨도 만나고 뭐 홍준표도 만나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표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인지도만 있으면은 가서 그냥 얼굴 내밀고 그 사람들 표를 자기들한테 가져오려고 그래요. 나경원이 그래서 홍준표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오세훈이라는 친구가 지금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장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안 하면은 이 대권에도 못 나와요. 안 해도. 그럼 서울시장이라도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어. 오세훈이가 안철수하고 입당이나 합당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서울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는 바람에 그게 출마 선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는 없다. 하려면 입당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철수는 또 말을 합니다. 단일화가 필요 없다 하고 김종인 씨가 압박을 하니까 안철수는 야권 지지자들의 상처가 걱정된다. 야권 지지자들이 단일화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안철수 보면은 내가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영상을 찍을 줄 몰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단일화를 하란 말이야.
국민의힘이 지금 판을 다 깔았잖아. 100% 시민 경선 한다. 안철수 너한테 또 피해 없도록 국민의힘 주자하고 너하고 미리 단일화를 해서 하나를 내서 그 힘을 몰고 가자 그러는 안철수는 계속 밖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는다. 야권 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한다. 맞죠? 그거는 둘이 하나를 합치면은 힘이 더 세지니까 떡고물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 이렇게 계속 이 밀당하는 게 이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2달 동안. 그래서 지금 김종인은 자강론으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국민의힘이 보수고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이라는 거 말고도 보수고 보수의 주류인데 대선이나 보선에 후보를 안 내면 이거 당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뭉칠 수뿐이 없어요. 그럼 안철수가 야권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고 또는 야권 지지자들이 단일화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는데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혼자만. 이게 신문 언론 기사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언론 기사들이. 특히 중도 진보 좌파지들은 또는 인터넷 찌라시 기사들은 안철수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다. 블랙홀에 빠졌다. 안철수가 상수다. 그거 다 그 기자들이 모르고 쓰는 거야. 거꾸로라니까. 국민의힘이 90여 개에서 안철수를 드리려는 게 지금 작업에 들어갔고 안철수는 원심력으로 국민의힘 큰 덩어리를 여보시오. 태양계 소행성이 큰 행성이나 태양계를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그게 중력법칙이 아니에요. 조망만한 게 쉽게 말해서 손톱만한 행성이 주먹만한 행성을 끌어들일 수 있냐고요? 없죠? 안철수는 조망만하고 손톱만한데 큰 행성을 지금 자기 쪽으로 원심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자, 박찬종이가 그럽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80 넘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변호사지만 변호사 업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종편에 계속 나오다가 태극기 부대 합류해서 연단에 서면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떠들다가 이제 TV에도 못 나와. 종편에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하시면은 탄압하니까 문재인이가 탄압하니까 그 쉽게 말해서 태극기 부대에서 섰던 그 강성 우파들이 그 평론가들이 TV에 못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싫어해요. 중도나 합리적인 개혁이나 진보적인 개혁주의자들이 그 사람들 과거 세력들이 20, 30년 전의 사람들이 또는 70년대 사고방식들이 나와가지고 독재와 반독재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걸 싫어해요. 쉽게 말해서 채널 A라든가 TV조선에도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강적들을 유심히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과거의 평론가들이 지금 다 이 박찬중 씨는 평론가가 아니죠. 그 뭐 행정관을 했다니 보좌관을 했다니 뭐 비서관을 했다니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정치평론가 하다가 우파 쪽에서 잘려가지고 방송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다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게 편향된 거예요. 지금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는데 과거 생각으로 계속 정치 분석을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정치평론가들하고 떨치기 평론가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논리가 없고 철학적인 인문적인 지식만 없고 자꾸 진영 논리로 또는 좌우 논리로 평론하는 애들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과거 세력이에요. 걔네들이 어디 갔냐면 우파 유튜브를 하면서 돈 벌어먹고 태극기 세력을 옹호하고 있고 다 이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 그 과거에도 보면은 김문성이가 내각제를 한다, 이원 집정제를 한다, 유승민이가 그런다, 막 그래가지고 우파 유튜브들이 말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퇴비가 필부지만은 제 이야기를 믿으시면 돼요. 그거는 보수층에서 절대 용납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방송하는 게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응? 이혼 집정제, 내각제, 개헌 이거 함부로 못해요. 그거 믿으세요. 그런 거 방송애들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박찬종이가 오늘 안철수를 밀면서 한 말이 뭐냐. 김종인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지금 안철수가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한심한 거야. 안철수가. 응? 김종인 씨하고 다이를 붙어야 돼요. 안철수가 살려면은 진짜 서울시장이 되고 싶으면. 그런데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목표가 아니죠. 대통령이 목표죠. 그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걸 눈치챘고 저 같은 계획 보수자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 TK 수국 꼴통들은 그것들은 항상 패배주의 4연패를 했으니까 4연패 대참패를 했으니까 이러다 자기 당이 망가지고 다 없어진다. 자기들도 마음껏도 못한다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자. 안철수하고 한테 문호를 개방하자. 그까진 좋은데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단 말이야. 이 수국 꼴통들이. 그래 좀비화가 됐다니까. 김종인 씨가 없었으면 말이죠. 국민의힘 제거는 쉽게 말해서 미래통합당은 벌써 없어졌어요.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서 박찬종이가 이 친구도 김종인 씨를 공격하죠. 조갑제나 이 사람 나이가 80인가 넘었어. 박찬종이가. 저 솔직히 당시에 20년 전에 박찬종이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신흥으로 확 나오는 사람은 말로만 싸우는 사람은 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말로만 싸우는 사람들은 말이죠. 포말처럼 그 지지율이 없어져요. 인기가. 지금 안철수도 말로만 싸우는 애예요. 근데 윤석열은 몸으로 싸우잖아요. 몸으로. 아무리 두드려 맞고 탄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과거의 김영삼의 모습을 봐요. 난 이회창의 모습에서 윤석열의 모습에서 이회창을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모습에서 난 김영삼이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윤석열을 보면은 이회창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데 이회창이는 노무현하고 김대중한테 줬고 이회창이는 김영삼한테 타고 올라간 거야. 응? 그러면서 윤석열 같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조지듯이 김영삼은 이회창을 그렇게 조진 적이 없어요. 이상한 평론을 하더라고. 그 정치평론가들은 그래서 내가 쓰레기라고 본다고. 몇 명은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박찬종도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선거 시간, 선거 계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푸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박찬종이가 김종인 이 사람은 이 양반의 평생 철학이 이원 집정부제다. 야권이 보궐선거에 승리하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도 유력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보는 이원 집정제가 아닌 대통령 직선제 유지에 대한 여론이 야권 내에서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가 자기한테 꼭 유리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은 없는데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삼각구도로 가서 보궐선거를 패배하기를 아마 내심 원할 것이다. 이런 망발을 해대. 박찬종이가. 이게 우파 유튜버 시중 개혁적인 합리 보수나 합리적인 인간들이 보는 그거 꼴통들의 논리예요. 이런 사고를 만났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김종인 씨의 평생 소원은 이원 집정부제다. 그런 건 어디서도 나온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정권을 뺏어오자는 사람이야. 정권을 뺏어오자는 사람이 대통령제로 뺏어오지 1년뿐이 안 남은 시기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뀌자? 그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 이런 억측과 거짓을 갖다 말을 하는 게 지금 극성 우파 유튜버들이고 이 박찬종 같고 홍준표 같은 애란 말이에요. 홍준표도 그랬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한다고 김종인 씨가. 말씀드렸죠. 김종인 씨는 박근혜를 대통령 당시켰고 문재인을 대통령 당시켰고 지금 정권을 뺏어오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자는 사람이야.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박찬종이가 말하는 거는 이원 집정부제니까
보선에서 승리하면은, 서울 보선에서 승리하면은 야권에서는 김종인 씨의 이원 집정제를 갖다가 파기시키려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로 정권을 찾아오자 주장할 건데, 김종인 씨는 그 국민의힘 쪽에 보수 세력이 대통령제로 가자, 대권 찾아오자 이런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걸 파토내기 위해서 서울시장에서 삼각구도로 가서 진다, 일부러 져준다, 이 논리 아니야. 이걸 말한 거야, 박찬종이가. 이런 사람을 지금 안철수가 찾아갔단 말이죠. 제가 안철수를 요새 보면요, 제가 비평을 하잖아요. 무식한 고고TV가 정치 비평을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의 이 그 이념 정체성이나 정치 이념성이, 정체 이념 정체성이나 정치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요. 안철수가 지금 아직 멀었어. 뭐 오세훈이하고 야권 단일화를 가면은 누구라도 되면 좋아. 나는 안철수든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유니스든 누구라도 되면 좋아. 그런 미룰 수뿐이 없어요. 일단은 문재인 쪽에서 정권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철수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안철수가 반기문을 찾아가요. 반기문도 지금 정치권에 전혀 영향이 없죠. 박찬종이도 그렇고.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지, 홍준표, 이현주, 박찬종, 태극기 부대, 반기문,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외곽에서 세를 모아가지고 김종인을 갖다가 공략을 하거나 김종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치라는 건 중심이 있고 주류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만들고 사는 애들은 비주류들이야, 비주류들. 국민들한테 대부분 혐오를 갖다 느끼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어. 그리고 말을 했죠. 금태섭이도 안철수를 직격을 해버려. 오신환도 안철수를 직격을 해버려. 김건식도 직격을 해버려. 진중권이가 진보죠. 좌파죠. 그죠? 진중권이가 안철수를 버려버려. 이런 거를 안철수는 눈치를 채고 자꾸 개혁 보수, 중도층한테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 개혁 보수하고 한번 해보자. 진보층한테 끌어오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수를 찾아다니는 건 개혁 보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꼴통 보수, 수국 꼴통, 일반 국민들이 식상하고 싫다는 혐오적인 사람을 찾아다녀. 안철수가 혐오적인 보수가 싫다 그랬음에도 안철수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절대 보수나 개혁 보수가 안 찍죠. 선거 딱 들어가면은 꼴통 보수들도 보수를 찍지. 그래도 내가 홍준표 파야? 누구 파야? 안철수 찍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는 지금 그걸 노리나 본데, 아니, 홍준표가 그 지저분하고 노예한 애가 안철수만 만나고 있어요? 나경원도 만나죠? 그죠? 아유야, 진짜 힘들어 죽겠네. 꼴통 그 좀비화된 나이든 과거 세력인 보수들이,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나오면 누굴 찍을 것 같아요? 나경원을 찍지 안철수를 찍을 것 같아요? 그래, 안철수가 지금 행보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야, 고고TV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반기문 총장을 만나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정치권에 하등 영향이 없어. 보수나 중도나 진보층한테 하등 영향이 없는 사람이야. 그 별명으로 나와요.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 반기문한테 만나가지고 야권 지지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서 서울시장에서 선거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의 절실함이 만나면 결국 야권 후보가 돼서,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김 위원장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목표는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1년짜리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
중도에 계신 분 합리적인 진보 세력의 마음을 모아 단일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어? 이걸 갖다가 말을 했어. 반기문이한테. 반기문이한테 왜 이런 말을 해? 그렇잖아요. 이 말의 문맥만 해도 안철수가 왔다 갔다 해. 응? 결국 반기문한테 한 말이 제가 서울시장을 나가고요. 제가 단일화가 나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내가 할 테니 방 총장님이 국민의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 지지자와 합리적인 진보 세력을 모아 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아, 그거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너가 한 보름 전에 서울 술마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 김종인 체제에서 그거를 지금 7개월째 하고 있어. 알았어? 똑같이 너같이 중도층을 공략하고 진보개혁주의장을 공략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당 정강 정치까지 바꾸고 5.18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고 약자와의 동행하고 기업 3법도 협조를 했고 재난지원도 협조를 했고 수모를 무릅쓰고 정권 찾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중도 진보 정령으로 들어가고 있어. 철수야. 응? 뭘 맨날 뒷방만 치고 구체적인 것도 없이 뭐 정권교체 단일화 그것만 해봐야 되겠니? 너가 당신이 지금 살 일은 개혁 보수들한테 보자고. 홍준표는 수국 꼴통으로 찍혀 있고 그래도 오세훈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라고 보고 있고 저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진보 중도 보수라고 보고 있고 그죠? 그리고 금태섭이나 김건식이나 오신환이 같은 경우는 중도 진보층이 가깝지. 중도 진보 보수까지 어우르고 있고 진중권이는 진보인데 중도층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딩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도와달라 그래야지. 저 무슨 짓을 하는지 난 너는 도대체 모르겠다. 보세요. 다음 주쯤 그 안철수 지지율이 나와요. 다음 주쯤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왜?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이도 오세훈이도 나오고 또 윤희숙이 나올지 모르고 또 미친당 애들도 박영선이 하고 우상호가 이제 나왔죠. 다음 주에 나와 박영선은. 보시라고 제 말이 틀리나. 그러면은 그 안철수가 지지하는 중도 진보층 자기 거라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싹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양분되고 안철수는 2위 내지 3위를 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1위는 누가 할지 몰라. 그러나 안철수는 2위, 3위 할 거예요. 다음 주 말쯤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